이제 우리 거래계약서도 한 문제의 감으로 거물조교 해서 9개. 저번 주 문제 풀이 때는 바로 이제 9개 시행령에 있었던 거 그대로 거물조교 인권 거래계약 해서 봤었던 거. 수도권 토벽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꼭 생각을 해서 거래계약서는 서식이 없으니까 기재사항 9개 뭐냐 꼭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 먼저 필수 기재사항은 첫 번째 인권할 때 인 보이죠? 그래서 인도일시 맞습니다. 잔금 치를 때 같이 넘기자. 그래야 사고 안 난다. 그리고 이제 계약, 그죠? 들어갑니다. 계약일 반드시 들어갑니다. 근데 확인 설명서는 조심하실 게 작성일자가 아니라 교부일자. 자, 이런 건 작성일자 그러면 안 돼요. 이거 하나 잘못 쓰면은 업무정지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디귿 빼. 자, 디귿은 들어가면 아예 안 됩니다. 교부일자가 맞고 작성일자 X다. 한 번 정도 꼭 봐주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은 내볼만 합니다. 뭔 작성일자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줄라고 오늘 작성하면 오늘 날짜냐입니다. 그죠? 먼저 작성합니다. 작성일자 말고 조교할 때 요 교가 바로 교부일자라는 겁니다. 그죠? 디귿번은 빼자. 그리고 공법상 정말 제일 많이 나왔었던 거 나중에 토벽할 때 토지 이용계 공법상 이용자나 거리계주도 거리계에서 기재사항은 아니고요. 입니다. 아니고요. 이미 확인 설명서 세 번째 칸에다가 쓰고 왔고요. 입니다. 또 쓸 이유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어디 거리계약서에다가 도시적입니다. 관리적입니다. 아니요. 입니다. 그런 거 안 써. 자, 요거는 X. 그리고 조교할 때 조 나오네요. 그죠?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은 그 조건이나 기한도 성취가 되냐 안 되냐입니다. 불안정해. 입니다. 효력 발생하고 있다가 없어지면 해제 조건. 그리고 나중에 성취가 되면 발생하는 것은 정지 조건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반드시 1차도 한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하다 조건은 어디든지 다 있어. 거래계약서, 거래신고, 금융용 계약서 다 있어. 꼭 기하셔야 됩니다. 계약이라고 계입니다. 그럼 이제 경리응, 미음. 경리응, 미음이니까 바로 이제 1번이 정답. 꼭 이런 거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자, 쉽게. 그리고 빨리. 자, 그 다음 이제 19번째 금쟁이도 뭐 반드시 낼 수밖에 없을 거고요. 자, 금쟁이 바로 일반인 것과 빼놓고 하면 9개. 부당단체, 업무. 한번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해당하는 것은 뭐냐. 자, 먼저 중개사물의 교환 임대는 금쟁이다 아니다. 그죠? 매매. 첫 번째가 매매 알면 초가 판다. 이런 식으로 장난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뭔 교환을 업으래도 금쟁이는 아니라는 겁니다. 바꾸는 거 크게 뭐 속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금쟁인 거 아니다. 자, 기업번은 빼자. 그럼 1번, 2번은 답이 아닌가 봐. 자, 꼭 이런 식으로 이제 한두 개 보면은 정답은 한두 개에서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자, 이번에 이제 자, 임대주택 이거 못 팔죠. 근데 거기다가 매매를 중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투기 조작. 그죠? 금쟁이 들어갑니다. 요놈은 들어가요. 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는 우리 대리인 그리고 수임인과 거래. 그러면 직접 거래. 소유권자한테 갈 거라는 겁니다. 그 효과가 우리 민법에서 맨날 3년 입체 관계하면서 요 본인에게 효과가 바로 가니까 대리인이 바로 요 당사자가 하게 되면 효과가 본인에게 바로 간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대리인과 거래했다. 직접 거래했다. 3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번도 금쟁이에 들어가네요. 근데 이제 요 니르번 조심하셔야 됩니다. 분양대행은 겸업이죠. 겸업은 중개 보수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초과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아서 받기입니다. 그러니까 분양대행 관리대행 괜찮다는 겁니다. 수입이 짭짤해입니다. 2억인데도 한 500 정도 줘. 상가면은 꽤나 많이 줍니다. 초과에 받았다. 그래도 금쟁이는 아니라는 겁니다. 나 니르번 빼자. 자, 그럼 이제 4번, 5번도 답이 아닌가 봐. 금방 나옵니다. 나 부당 나왔네. 신고한 포상금도 바꿨네. 미음번 부당한 이익을 얻게 했을 때. 요 부당을 빼버리고 그냥 이익을 얻게 했을 때 적정한 이익은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 심하다는 부당. 저기 민법에 104조. 폭행이 정도입니다. 막 2억인데 3억, 4억으로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2억인데 2억 1천, 2천 괜찮아요. 한 2억 5천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심하다는 겁니다. 너무 심해. 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3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고 금쟁 해당되면 우리 신고 당해갖고 경찰에 끌려가야 됩니다.
정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스갯소리 아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번. 3번이 바로 정답.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번 쪽에 이제 한번 보실까요? 우리 보증 설정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데 오늘은 좀 쉽다. 자, 20번. 그래서 이제 뭐 1번은 이제 간단하고요. 2번도 어렵지 않네요. 그리고 변경. 설정했을 때는 반드시 신고. 이게 협회를 얘기합니다. 협회. 협회에서 이제 보증 설정하게 되면 저기 등록관청에다가 여기다 보증 설정했어요. 라고 하니까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법전에도 없는데 가끔씩은 이런 문장이 나온다는 겁니다. 실무를 가봐야 아는데. 그래서 또 소속인은 보증 설정 안 해보니까 어찌 하는지도 모르는데 요거 자꾸 나오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맞아요, 오히려.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 그러면 오히려 X다. 신고하는 건 맞는데 반드시는 아니야. 공인중개사협회가 서비스 해주는데. 그래서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A4 용지가 있는데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니다. 맞네. 그럼 이제 4번을 한번 와보실까요? 4번. 이런 거 조심하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변경할 수 있죠. 근데 변경하려면 만료일까지 아니죠. 입니다. 효력 기간 중에는 그죠. 아무 때나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건 재설정 문장은 아니고 효력이 있는 기간 중 그래야 됩니다.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가능하고, 그리고 만료일까지는 재설정. 변경하는 경우는 아무 때나 가능, 효력이 있는 기간 중 그입니다. 딱 두 개 있었던 문장. 우리 특강에서도 많이 봤었던 문장. 몇 번? 4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5번은 어렵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금.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도 아마 어느 정도 되면은 나올 가능성이 또 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속 안 나오다가 24회 때 나오고 한 30회 때 정도에 나왔고 올해 정도는 나올 시기가 됐고. 먼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인데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뭘까요? 라고 이제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보증서 발행기관 무엇일까요? 근데 보증서 발행기관이 공제사부 하는 자 아니죠. 그입니다. 두 개. 금융기관하고 보증, 보험, 회사. 거기가 발행합니다. 뭔 신탁업자, 여기는 예치, 그리고 예치 명의자, 예치 기관이었습니다. 보증서 발행기관 아니야. 그입니다.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 회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번 X. 그리고 이제, 자, 2번 보시가 여기에 모두에 이상한 게 있을 겁니다. 자, 예치 명의자는 개업만 아닌가? 개업 하나만? 별표 1개월 아닌가? 근데 모두 계약금 등을 따로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요? 아니요. 공금 신체 보관 6군데는 이런 거 관리를 안 합니다. 안 해도 돼. 근데 개업이한테 직접 맡겨놓으면 고양이한테 생선. 이러니까 개업만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아예 2번도 X. 꼭 조심해 보실 문장입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해보실까요? 미리 수령, 우리 저번 주 문장하고 또 다를 겁니다. 미리 수령할 경우에는 보증보험 공제 가입하거나 아니요. 찾으려고 하니까 보증서를 발행하여 예치 기관해 주고, 예치 명의자라고 있습니다. 예치 명의자 주고 찾아오는 거지 무슨 미리 수령인데 여기는 맡길 때 그렇습니다. 예치할 때. 그러니까 딱 두 개 문장. 아주 심하게는 아직 안 내봤습니다. 그래도 조심하자. 그거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많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예치할 때, 수령할 때 분명 문장이 좀 다르답니다. 이거는 예치하는 경우 그래야 한다. 예치하는 경우. 미리 수령할 때는 보증서를 발행해서 예치 명의자 주고 찾아온다 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딱 두 개 문장이니까 조심하기.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3번도 너무 엉뚱한 문장입니다. 앞에는 찾는다, 뒤에는 맡긴다, 예치한다. 아예 돈을 넣어놓는다, 말이 안 돼요. 그입니다. 여기는 찾고, 뒤에는 맡기고, 뭔 말이 이상해.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우리 개업공인회사 명의를 예치할 경우에 자기소 예치금과 분리를 관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별표 1개월로 업무정지. 반면 보이게 예치 없습니다. 올해 제재가 커요. 게입니다. 그래서 야도 X. 근데 이런 소리 꼭 해볼 만합니다. 500이야 100이야? 아니라니까. 업무정지라니까. 별표 1개월 2번 안 틀리고 나왔다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대통령령에서 정한 자 명의로 예치를 할 경우. 여기 이제 공금신체 보관,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을 해도 업무정지는 정말 받지 않는다? 하나도 안 이상합니다. 자, 6개는 제재 자체가 없습니다. 은행 문 닫아라. 아예 우체국 문 닫아라. 택배는 어쩌고요. 우리 예치는 어쩌고요. 여기입니다.
돈 찾으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쪽은 문 닫아라 할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만만한 게 기업 하나야 별표 1개월이야. 그러면서 봤었습니다. 5번. 요 5번이 바로 정답. 한번 요 문장을 통해서 요 계약금 너무 많이 볼 건 없고요. 정리만 잘 해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중개보수 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자, 중개보수도 이제 내용 하나. 그리고 계산 문제. 자, 오늘은 이제 계산 문제가 아주 심했었던 뭐 차익은 했었던 거 이제 숫자만 제가 바꿔봤습니다. 그런 문제가 또 나올 수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22번에서 이제 중개보수 설명 중에서 또 옳은 것은 뭘까요? 근데 임대차의 경우 차임에다가 월수를, 근데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진짜 2년이면 24, 5년이면 60을 곱했었다는 겁니다. 자, 20만 원씩 24번 받으니까 그래 24를 곱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월수가 아니라 뭐라고요? 두 개, 100 아니면 70. 그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예전의 분들은 뭔 중개보수 이렇게 비싸요? 해갖고 자기가 또 계산하는 방법을 안다고 24를 곱하거나 1년이면 12를 곱해갖고 온다는 겁니다. 그럼 한 3개월이면 3 곱하겠네? 20만 원에 3 곱하면 60만 원이겠네?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요, 100 아니면 70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환산계수가 다른데 무슨 올수약입니다. 올수 X 말고 100 또는 70. 70은 5천만 원 미만이야. 우리 계산해봤어. 그래서 1번은 너무 몽땅 문장이라고 합니다. X. 그리고 요 2번도 정말 조심하실까요?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됐다. 면적은 맞았다. 85제곱미터 이하. 여기다 60 이러면 안 되고 90 그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맞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오피스텔. 근데 매매기한이 0.6이라고요? 아니죠. 0.5. 이런 셈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아주 비슷하면은 헷갈린다는 겁니다. 임대차가 0.5라고요? 초과보수로 겨둬서 갔건데 우스갯소리 아니랍니다. 0.4. 0.4. 주택이 0.8이 최대니까 반입니다. 근데 0.9에다가 반 그러면 4, 5가 나오니까 그냥 5 하자. 0.5, 0.4였습니다. X. 이런 문장 자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헷갈려 죽겠지 하면서 약 올립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보실까요? 우리 저번에 한번 이제 나왔었던 거. 주택에 부속된 토지가 있으면 주택은 토지에 준하여. 근데 여기서 주택은 토지에 준해버립니까? 이건 엉망뚱하죠. 거꾸로입니다. 토지가 많이 나오니까 토지가 주택에 준하여. 그러니까 얘도 X입니다. 거의 맞아갈 뻔했는데 너무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2억. 그럼 토지에 준하면 0.9를 때리겠네?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2억. 주택 4억이면 0.4밖에 안 됩니다. 좁게 받아라. 아주 중개보수, 아주 치사하게 얘기입니다. 아주 그냥 이렇게 뭐 더 여소리 나올 겁니다. 아주 그냥 너무 치사하게 우리 중개보수를 자꾸 깎고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작년도 10월 달에 또 바꿨잖아요. 여기입니다. 근데 계속 줄어들고 있어. 금액이 올라간다고 줄여버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이 문장도 중요하고요. 주택의 면적이 2분의 미만이면 미만. 상가 60평, 그리고 주택은 40평 미만. 복수용대 건축물은 주택과 주택 외 또 이상하죠. 입니다. 한쪽으로 몬다고 했는데 외로 구분해서 보수를 청구한다. 아니요. 입니다. 2분의 이상이면 주택, 2분의 음만이면 주택 외로 한쪽으로 몬다는 겁니다. 두 번은 없어. 그러면서 봤을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5번에 보실까요? 5번. 자, 분사무소. 정말 이제 중개 보수까지 와갖고도 속색이는 연엄의 분사무소. 분사무소 정리 잘하면은 5, 6개는 껌으로 그냥 쉽게 맞춥니다. 자, 분사무소 주택을 거래했으면 분사무소의 오려 맞죠? 이건 주된 사무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있는지요? 분사무소의 시도 맞네요. 조례에 따라서 보수를 받아야 한다. 오려 맞네요. 정답 몇 번? 5번.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개보수 여기에 제가 이제 숫자만 바꿔봤는데 정말 한번 조심하자. 정말 이런 문제가 차이는 이건 완전히 무슨 국어 문제야. 계산을 다 해놓고 해석을 못 해갖고 뭐래 해갖고 세월 네월 다 가고 있네. 정말 이런 문제는 정말 뚜껑 열리는 문제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풀고 가자. 시험장에서 생각할 시간이 없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개업공사가 갑이고요. 의뢰. 그럼 얘가 몇 원인가 봐. 입니다. 일반 주택을 1억에 매매를. 그러니까 1억에 매매한다. 그러면 주택이니까 여기 요율 주겠지. 여기 있는 요율. 입니다. 0.5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0.5를 곱하라는 소리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중개를 했을 경우와, 그러니까 문장을 잘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와 또 이 주택을 월세도 넣을 수 있잖아요. 그입니다. 그 다음에 보증금 600에다가 월차임이 40. 그럼 또 계산해 봐봐. 그입니다. 자, 그럼 여기다 이제 동그라미 2개 더 치면 곱하기 100 했을 때 4,600 이렇게 가면은 4,600 가면 교도소 바로 가겠네? 안 된다. 그죠? 70으로. 자, 시험장에서는 보자마자 저거 70이요. 그리고 계산기 필요 없어. 47에 28, 2,800입니다. 2,800. 그러면 3,400입니다. 그러면 3,400 한번 써볼까? 그입니다. 동그라미하고 이제 숫자하고 해서 이제 3,400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 곱하기 정말 그냥 10만 원대까지는 아는데 10만 원을 넘어가면 막 쓰러진다는 분 많이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 그냥 저기 사무소 가면 이제 막 억 단위를 가서 10억 단위도 가고 막 난리가 날 건데 여기 막 20억 이렇게 나올 건데 자 이러다가 이제 막 헷갈려갖고 동그라미를 막 더 치지를 않나 아니면 안 치지를 않나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억 단위는 그냥 기본이고요. 억을 넘어서 10억, 100억도 간다는 겁니다. 자, 잘 써, 잘 써.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3,400. 그리고 자, 임대차니까 임대차 요율 줬잖아. 그입니다. 또 여기다 곱하면 안 되고 그입니다. 자, 임대차 여기 있네. 근데 5천만 원 미만이니까 0.5네. 그러니까 이런 데다 잘못 곱하면 여기 찾아보면 다 있을 건데 그거 답 아니요. 이제 이럴 겁니다. 0.5, 0.5 그입니다. 0.5%. 1000분의 5가 더 편한데 동그라미 2개 떼버리자. 그냥 3개 없어진다. 자, 그렇게 알면 되고. 자, 그럼 이제 3개 없어지고 5만 곱하면 되고, 게입니다. 5. 자, 그럼 여기다 이제 5 곱하면 4, 5, 22, 2 올라갔네. 5, 3, 15니까 17. 이렇게 17만 원이 나왔을 거랍니다. 3개는 그대로 내려오면 되고, 게입니다. 그럼 이제 1억에는 50, 게입니다. 그죠? 10만 원 나왔겠네. 그리고 3개 떨어졌네. 50. 전자계산기 꼭 써야 되겠니? 이게입니다. 50만 원. 그러니까 매매를 중개했을 때 50. 그리고 임대차 중개했을 때 17. 자, 그렇게 이제 요 중개했을 경우를 요거 중개했을 때 요거 중개했을 때 비교했을 때 그리고 갑이 우리 개업이가 을한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차이가 얼마냐고 차이가. 그러니까 매매 나왔지. 임대차 나왔지. 차이는 빼봐봐. 그러니까 얼마 차이 나냐고, 차이 나냐고. 그럼 빼보라는 소리지, 게입니다. 그럼 얼마 차이가 난다고요? 33만 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요 문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 2개를 다 계산을 했대요. 다 계산을 했대요. 근데 뭔 문장인지 도대체 모르겠대요, 게입니다. 자, 그 정도로 황당한 문제가 나왔었다는 겁니다. 저렇게 한 번도 안 나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요 문제가 이제 매매도 물어보고 싶고 한 번에 매매 물어보면 임대차 못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근데 또 임대차도 또 물어보고 싶어. 그러니까 2개 다 물어보고 싶어. 다 물어보고 싶은데 문장을 어떻게 만들고 싶어.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매매는 얼마요? 임대차는 얼마요? 그럼 다 풀어. 이러니까 요 문장 갖고 장난질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이는 아니면 한도에게 합은 뭐 곱은 아니겠지만 합은 얼마요? 그러면 바로 이제 요걸 보태라. 67만 원 이렇게입니다. 합은 차이는 빼라. 33. 이런 식으로 무슨 뭐 국문학자가 냈는지 이런 걸 냈었다는 겁니다. 진짜 너무 어이없었고. 이거 딱 한 번 냈었는데 이런 문제를 냈었다는 겁니다. 이 욕심쟁이가 2개 다 물어보고 싶네. 다 물어보고 싶네. 근데 답도 장난질하고 싶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숫자만 제가 바꿔서 내봤는데,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진짜 어이없고, 겁니다. 아마 여기다 아마 6천 나오고, 임대차 얼마 해갖고, 차이는 해서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기출문제 봤을 거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